이제 제가 18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백혈병 혈액암이라는 걸 발병을 해서 고등학교 출석도 못하고 그때부터 이제 22살까지 5년 동안 거의 치료만 받았거든요. 이게 림프성 림프구성 백혈병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지금까지 저희 채널에 출연해주신 분들 중에서 사실 뭐 파워나 빅파워 등급까지는 계셨는데 프리미엄 등급을 가진 분은 처음 모십니다. 스마트 스토어만 조진. 네. 뭐 물론 다른 스마트 스토어 뭐 파워나 빅파워 하신 분들이 프리미엄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매출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프리미엄 등급을 가진 분들 중에서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만 집중적으로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처음 모시거든요. 네, 너무 반가워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프리미엄 등급은. 네. 상길님 반갑습니다. 저는 투트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네. 오늘 또 게스트로 모셨으니까 최대한 편한 분위기에서 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가실 수 있도록 네. 한번 자리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투트랙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커머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24살 상길이라고 합니다. 24살이요. 후덜덜덜덜. 거의 최연소 아닙니까? 99년생입니다. 99년생이요? 네. 제 99년도 학번입니다. 99 학번입니다. 네, 제가 뭐 장가를 빨리 가거나 그랬으면은 상길님 같은 아주 멋진 아들을. 자, 젊은 나이에 성공하신 대표님이신데요.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길래 이렇게 괜찮은 사업가가 되신 걸까요? 성공은 아니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예. 저는 이커머스를 스마트 스토어 쿠팡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뭐 브랜드가 정해져 있진 않고 이제 막 브랜딩을 시작하고 있지만 예. 좀 종합물로 다양하게 상품 소싱해서 재고 사입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요. 국내 재고 사입이죠? 네, 이야,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작년 5월에 시작했습니다. 작년 5월이요? 네,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해. 프리미엄 등급이래잖아. 이게 작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계한 게 이제 25억. 25억이요? 네네. 연 매출 25억이요? 네. 그럼 프리미엄이 요즘에 기준이 어떻게 되죠? 누적으로 3개월 3개월 누적 6억. 6억? 네. 6억. 후덜덜덜입니다. 사실 스마트 스토어만 집중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솔직히. 막 쿠팡도 하고 자사몰도 하고 뭐 지옥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렇게 하나만 집중적으로 해서 25억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쿠팡보다는 스마트 스토어 비중이 높으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스마트 스토어 비중이 높은 것도 맞는데 오픈마켓에서도 매출이 좀 발생해서 25억 된 거. 스마트 스토어로만은 아니고. 제가 또 잘못 소개했다고 또 이렇게 또 발끈하셨습니다. 어쨌든 연매출 25억의 24살 사장님이십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매출도 여쭤보고 싶지만 사실 순이익도 사실 좀 궁금해요. 25%. 25%? 네. 20에서 25% 정도죠? 25에서 30% 정도. 25에서 30%? 네. 그러면 작년에만 7억 이상을 번 거네요. 대단하십니다. 처음 시작은 위탁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위탁에서 조금 연장성산인 이제 국내에서 사입해서 가져가는 걸로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어떤 제품을 팔았고 그리고 어디서 가지고 왔고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요, 사실 1년 동안 이렇게 큰 매출을 내려면요, 사실 운도 좀 많이 따라야 되고 처음부터 잘 됐어야 되거든요. 그쵸? 맞아요. 처음부터 잘 안 되면 이렇게까지 큰 매출이 나올 수가 없어요, 솔직히. 자신감이라는 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 좀 궁금한데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템부터 얘기하자면 예. 이제 전동 분무기였는데 전동 분무기. 그때 당시에는 작년이면 21년이면 코로나니까 그쵸. 그때 당시 전동 분무기는 그냥 세차용, 원예용 이렇게 판매하고 있었는데 근데 방역용으로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이템을 먼저 찾아봤어요. 네. 근데 팔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 도매 사이트에서도 많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근데 그걸 알코올이랑 같이 파는 전동 분무기를 좀 찾다 보니까 이게 온채널이었나? 오너클랜이었나? 이게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이라 오래돼서 그쪽에서 좀 딱 하나를 찾아갖고 그 위탁으로 진행을 했었죠. 뭐 판매자에게 연락할 필요도 없이 그냥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고 그냥 위탁으로 진행하다가 그게 판매량이 확보가 되니까 소독제도 따로 공장에서 발주 넣고 제품도 더 좋은 걸로 그냥 발주를 넣었거든요, 다른 업체에서.
처음부터 그런 전동 분무기와 같은 상품을 선택해서 판매한 이유가 궁금해요. 감이었는지 아니면 데이터를 봤는지. 아, 그때 당시 당연히 초보니까 네.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네. 분석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라기보다는 그냥 감이죠. 그냥 둘러보다가 네. 되겠다. 그리고 기존 판매자들 보니까 별로 없고. 없기도 하고 약간 독보적인 사람도 없었고 상세 페이지도 별로였고 충분히 해볼만 하다 초보인 나도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냥 바로 했는데 다행히 몇 개 정도나 팔았어요? 누적으로? 분무기만? 그래도 적어도 8,000개는 8,000개요? 와, 엄청 많이 파셨네요. 제가 그 상길님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위주로 좀 소싱한 상품을 많이 뽑잖아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데이터는 과거예요. 사람들이 검색한 양을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선택하는 거는 조금 과거예요. 조금 과거.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감이라고 하는 거는 온라인 사업을 많이 했다고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상길님처럼 뭔가 내가 상길님의 그 과거는 확실히 잘 모르지만은 뭐 만들기 좋아했고, 사람들이 만든다는 거는 사람들이 필요한 걸 만들었던 거가 아닐까요? 예. 그리고 뭐 PPT 알바를 했으면서도 거기서도 사람들이 필요한 그 톤 앤 매너를 또 먼저 파악하고 그래서 돈을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으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뭔가 감이 좀 있으신 분이 아니신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분무기는 누구나 예측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동 분무기, 저도 이제 데이터로만 확인을 했거든요. 전동 분무기가 잘 나간다라는 거를. 근데 저는 이미 팔린 이후에 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미리 선택해서 갖고 온 거는 그 뭔가 좀 육감적인 게 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년 4월, 5월에 시작하셨으면은 요즘에 핫한 온라인에 광풍이 불었을 때로 비교하면 후발주자예요. 그쵸? 보통은 2019년에서 19년 후반부터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신사임당님이 19년도 초에 온라인 비즈니스 스마트 스토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럼 한 2년 정도 늦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매 상품을 점유율 1위까지 달성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뭐 어떤 상품을 달성을, 온라인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는 거예요? 분무기인가요? 분무기도 그렇고 추가 소싱한 또 다른 상품도? 네네네. 오. 이렇게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단 한 가지로 얘기하면 상세 페이지라고 생각하는 게 상세 페이지 조져야 되는구나. 1년도 안 됐으니까 현실적으로 네. 마케팅 능력이 너무 뛰어나거나 디자인을 너무 잘할 수가 없잖아요. 예. 솔직히 말해서 뭐 제가 다룰 수 있는 툴 자체도 CPC, 쇼핑 검색, 네이버 광고였고 GFA도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하자. 어쨌든 들어온 고객이라도 좀 잘 잡자. 모든 마케팅에 대해서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구매 전환율이 그렇게 높았을까요? 별도의 템플릿이나 구성이 존재하진 않고 상품마다 다 다르게 분석을 했는데, 우선은 관여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품이었거든요. 관여도라는 게 이제 제품을 구매할 때 걸리는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제품이니까 다른 상품이랑 다 비교를 한 번씩 해보실 텐데, 대부분이 그러면 어쨌든 그 비슷한 순위에 노출되고 있는, 비슷한 순위라기보다 1위부터 저 상품까지, 제 상품까지 노출되고 있는 상품 중에서 그 중에서만 상세 페이지가 제일 잘 돼 있어도 저는 제 거를 살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LG 같은 상세 페이지를 이길 필요도 전혀 없고, 그 판매자 중에서만 상세 페이지가 좀 좋다면 저는 이긴다고 확신 들었고, 그래서 경쟁사 분석을 좀 해서 그 단점으로 이제 공포 마케팅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 안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정석을 따르신 거네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공포 마케팅으로 해갖고 긴가민가 했는데 아씨 사야겠네 이렇게 하긴 하신 거네요. 그 공포 마케팅 재밌는 예 하나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전동 분무기라 하면은 뭐 손가락이 부러집니다. 뭐 아니, 이런 거 하셨어요? 너무 과한 공포 마케팅은 안 했고 네. 경쟁사 상품보다 제 상품이 좀 더 낫다, 이 정도만 어필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배터리 용량이 더 크다던가, 이제 근데 배터리 용량이 큰 이점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하고, 결핍을 0에서 1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마이너스 10까지 좀 끌어내려서 0까지 오는 그런 공포 마케팅을 했었어요. 장점을 좀 극대화시키는데 비유해서 좀 체감되기 쉽게 그런 식으로 해서 배터리라든지 AS가 안 되는 불편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비싸게 사는데 AS가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런 것도 좀 과하게 하고. 다 AS 해주신 거 아니에요? 교체해드렸죠? 저는 그쵸? 집에서 네, 부품 교체하고. 제품 교체는 안 했어요. 국내 사입이라 마진이 좀 적어서. 대단하시다. 이런 건 다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대표님? 국내 사입이라서 네. 거래처 대표님이랑 좀 친해졌어요.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네. 그 대표님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그 대표님 아드님이 이제 저보다 한 살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들 보듯이 해주시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옆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친해질 수 있을까? 주문을 많이 넣으면 되죠? 그쵸. 그게 최고입니다. 자, 1인 셀러로 다 진행하고 계신데요. 직원이 없으신 건가요?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막 직원 한 명은 채용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라고 하는 거는 누적으로 25억의 매출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혼자서 안 힘드셨어요? 힘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전화를 CS를 혼자 다 하니까 전화도 많이 받았거든요. 네. 하루에 3,400통 전화 받기도 하고 또 발주 넣고 혼자 다 했는데 그렇게 막 불가능하지는 않다. 대신에 효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원래 이런 이커머스 쪽에 관심이 많으셨었나요? 이커머스에 관심이 많은 건 아니고 사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좀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 이커머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혼자 움직여서 성과 낼 수 있는 게 이커머스라 생각했고 그래서 첫 사업은 아니지만 이제 마음 먹고 한 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딱 그냥 옆에서 보는데도 되게 어려 보이세요. 예, 밖에 나가면 누가 큰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집에서 전화 같은 거 잘못 받으면은 엄마 바꿔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목소리가 너무 이제 고등학생 같아갖고 그래서 엄마는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당연히 직원인 줄 알고 전화할 때도 그쵸. 네, 분명히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24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잘 되기만 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이 저한테 저희 채널을 출연을 요청을 한번 하셨잖아요. 좀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예, 보고. 그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제가 18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때 백혈병, 혈액암이라는 걸 발병을 해서 고등학교 출석도 못하고 그때부터 이제 22살까지 5년 동안 거의 치료만 받았거든요. 이게 림프성 림프구성 백혈병인 거죠. 어떠셨어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도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잘하진 않았고 본인이 자기가 잘했다고 얘기했으면서 잘하진 않았대 또. 열심히 열심히. 네. 예. 내 심정은 아직 안 믿겼죠. 백혈병이라면 소설에서만 나오던 병이기도 하고 저는 실감이 안 가서 이제 가족들은 오래 있는데 저는 잘할 수 있다. 잘해보자. 내가 잘하겠다. 그렇게 말은 해놨는데 이제 막상 치료 들어가니까 조금 많이 힘들고.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다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저도 근데 병에 대해서 자세히 검색하진 않아요. 약간 부정적인 얘기가 좀 많이 적혀 있어서 인터넷에는 혈액암의 일종인데 림프구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병이라고만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완치가 다 되신 거예요? 아니요, 아직 완치는 아니고 22살에 치료가 끝났으니까 그때부터 5년 지켜봐야 돼요. 근데 그 사이 동안에 이렇게 하루에 200~300통 전화를 받으시고 하면은 오히려 더 건강이 안 좋아지실 것 같은데. 이제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어요. 술, 담배 같은 거 못하는 거 말고. 제가 생각할 땐 200~300통 전화 받는 건 일상이 아닌데요. 일상이 아니에요, 대표님. 그렇긴 한데 예, 어떻게 이렇게 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제가 스트레스는 잘 안 받는 편이라 그나마. 근데 스트레스까지 받았으면 그만뒀을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사실 집에서 일하니까 몸이 많이 힘들진 않고 스트레스도 안 받으니까 좀 열심히 했던 성과도 잘 나와서. 네. 많이 나아지신 거죠? 그렇죠. 또 언제 발병할지는 모르지만 예. 일상생활은 지장이 없으니까 많이 좋아진 걸로. 대표님, 제가 올해 43살이에요. 살아보니까 돈도 좋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늘 좋은 생각만 하시고 건강 더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8,000개 넘게 팔려면 자본금이 없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학생이셨고. 그렇죠. 제가 그 말했던 PPT를 기반으로 500만 원은 들고 시작하긴 했어요. 500만 원이라는 그 나이에는 좀 많은. 엄청 많은 돈이죠. 네, 그렇죠. 예. 500만 원 들고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잘 됐으니까 당연히 500만 원이 바로 소진이 되고 네. 부모님 명의로 네. 아빠 명의, 엄마 명의 각각에서 2,000, 2,500 대출 받아서 했거든요. 2달 만에. 예. 잘 돼서 대출 받았는데 처음에 대출 받자마자 순위가 한번 날아갔어요. 그게 카테고리 때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상품이 한번 날아가고 많이 좌절했었죠. 제 돈도 아니고 부모님 돈이니까 사입을 이만큼 한 건데. 네. 첫 사입을 대출 받아서 했는데 상품이 바로 날아가니까 멘붕. 네. 그래서 이제 난 사업할 그릇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공부나 해야겠다 했는데 또 그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더 잘 팔게 되고 마케팅 더 신경 쓰고 상세 페이지 더 신경 쓰고 해서 결국엔 또 잘 팔아서 대출 다 갚아드리고
그렇게 자금은 크게 부족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스마트 스토어를 또 위주로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의 흐름이 좀 빠르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쵸. 자, 쇼핑몰을 이제 운영한 지 이제 1년하고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을까요? 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면은 CS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았고, 그 외에는 이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조금 받았으니까,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나 대표 이미지나 상품명, 그러니까 판매량을 어느 정도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건 맞잖아요. 판매자가 좀 더 잘 신경 쓰면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리뷰라던가 순위라던가 상품 순위,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 관여는 가능한데 아예 통제가 안 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스트레스 좀 받았었고, 그 외에 뭐 딱 하나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CS 말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하긴 CS가 제일 어렵지. 근데 또 매출이 쭉 꾸준히 잘 나왔으니까 매출에 대한 스트레스도 별로 없었을 거고, 그죠? 그게 부럽다. 어떻게 위기 한 번 없이 이렇게 왔을 수 있을까? 자,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 레드오션 상품들도 취급해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지금 레드오션이라도 판매자가 굉장히 많더라도 이길 수 있을까요? 잘 팔 수 이거는 있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음. 지금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묻는 게 블루오션 상품? 뭐 상품을 어떻게 고르냐, 그 상품을 고르는 기준이 블루오션 뭐 경쟁이 약한 상품이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진입 경로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상품이 굳이 경쟁이 약할 필요는 없고, 거기 안에서 세부 키워드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세부 키워드에서 1을 먹으면 어쨌든 그 안에서 일어난 판매량은 자기가 다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경쟁이 약한 아이템을 찾는 게 저는 쉽게 팔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벌고 싶으니까, 경쟁이 약한 데에서 쉽게 하고 싶으니까 노력할 생각은 없고, 기가 막히네. 쉽게 하고 싶으니까 블루오션 아이템 찾는 거지, 정말 돈을 벌고 싶으면 레드오션에서 그 사람들을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템 관점뿐 아니라 스타트업에서도 블루오션 시장을 발견한다는 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이 하는 거고, 그 시장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입을 하는 건데, 어쨌든 돈이 되는 데는 이제 레드오션이다. 저는 레드오션에서 이겨야 지속 가능한 사업인 거고. 와, 지금 저 좀 솔직히 놀랐어요. 지금 사업 얘기하면서 눈빛 달라진 거 봤어요? 방금 전에? 그리고 되게 멋진 말을 하나 했어요. 진입 경로는 블루오션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판매하는 상품은 레드오션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오, 멋지다. 이 말 나중에 써먹어도 돼요? 되게 멋있다. 진입 경로는 블루오션으로 해라. 그래, 그게 이제 키워드나 이런 거 좀 특이한 거 찾아서. 하지만 판매하는 상품은 누구나 파는 상품으로 하고 거기서 이겨야 된다. 블루오션 상품을 팔게 되면 팔기 그러니까 쉬운 거, 판매하기 쉬운 것만 팔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저도 좀 일부 동의합니다. 사람들이 왜 치킨집을 계속 할까요? 그쵸? 레드오션이라는데, 그쵸? 비슷한 맞아. 아닐까요? 그쵸? 치킨의 수요가 많으니까 많이 하는 겁니다. 레드오션은 거기서 내가 조금 더 경쟁을 잘 해서 내 거 많이 팔아야 돼요. 그죠? 파이가 큰 데서 싸워라.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여러분, 이 말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경쟁 강도 이제 없애자. 그런 말 쓰지 말자. 진입 경로는 블루오션으로 택해라. 괜찮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거는 진짜 정말 수요가 많고 지금 핫한 상품을 팔아라. 대신 상품 상세 페이지 차별화 두고 좀 공포 마케팅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신 유입은 조금 블루오션 틱하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처럼 될 수 있다. 뭐. 아니야, 나는 나까지 올라오는 데는 힘들어. 뭐 이런 겁니까? 아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멋있다. 예. 자, 그러면 대표님 아까 진입 경로는 블루오션으로 해라라고 했던 거라고 한다면 대표님의 키워드 찾는 방법이 되게 독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위 노출할 수 있는 대표님만의 전략.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상위 노출로 인해서 엄청나게 특혜를 본 건 아닌 게,